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아비규환이라는 표현을 살짝 해봤는데 네. 우리가 그 시장에 미치는 몇몇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너무 최근에 드라마틱하게 변동성이 나타내면서 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최한덕 매니저님의 콕 집은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시장 포인트는요. 세계 3위 산유국 에너지 제재, 요게 러시아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지만 네. 사실 핵심적인 제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세계 3위 산유국에다 보니까는 제재를 한다고 해서 사실 러시아가 힘들어진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힘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장에 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지금 이 에너지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건데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유럽의 동맹들과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양쪽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어쨌든 미국과 유럽에 충분한 공급이 돼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재를 했는데 오히려 남한 손해보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러시아산 수입 금지가 된다면은 지금 유가가 이 배럴당 200달러까지 가능하다라는 보고도 나와 있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 사태가 격화되면은 배럴당 185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었죠. 실제로 지금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거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땐 곧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큰 게 스위프트 제재였는데 이 스위프트 제재 같은 경우도 이 어떤 그 에너지값 결제를 위해서 최대 은행 2개만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원유 제재가 들어갔을 때는 스위프트 제재를 통해서 이 러시아의 어떤 그 최대 은행까지 다 제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가장 강력한 제재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 뭐 시간 문제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탈러시아, 이 에너지에 대해서 탈러시아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에너지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금 원유 같은 경우도 이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 못 쓰게 된다면은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좀 커질 수밖에 없고 LNG 시장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글로벌 탈탄소 정책이 좀 커지고 있었는데 이 글로벌 탈탄소 정책의 후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산 가스 원유 못 쓰다 보니까는 석탄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석탄 값이 1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뭐 철강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고 원자재 쪽 보면은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지금 신에너지도 그려지고 있어서 요거는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에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차 협상이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나토 가입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양보를 좀 하고 하는 입장인데 제 생각에는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양보할 뜻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협상 가능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협상은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의 지형이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히려 틈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섹터가 바로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너지 관련해서 좀 정보 2개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었는데 네. 전쟁이라는 것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도 오늘 주유하려고 딱 주유소 지나가다가 네. 좀 더 버텨보자 지나쳤어요. 네. 조금씩 넣게 되잖아요. 나중에 네. 좀 떨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과연 이런 시장 안에서 그나마 우리가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 네. 오늘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덕의 덕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잘 가고 있습니까? 네, 전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LNF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일단 그래도 좀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라 불리는 종목들이 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총 쏘고 뭐 미사일 쏘는 이런 전쟁 리스크는 제가 볼 땐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러시아 제재로 인한 에너지값 급등 현상 오래 갈 수 있어도 실제 전쟁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그 빠른 시간 안에 좀 끝날 것으로 보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종목들은 우리가 살만하다라는 거고 LNF 같은 경우는 실제로 LG 엔솔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로 또 엔드 유저가
3위가 테슬라인데 테슬라 직접 공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빠른 회복이 좀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대우건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란의 정유시설과 협약을 맺고 있어서요. 즉 러시아산 원유를 또 대체할 수 있는 이란이거든요. 지금 주말 동안 이란과의 또 핵 협상 가능성 나와주고 있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7,000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독일에서도 오늘 이 LNG 플랜트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LNG 플랜트 부분에서 가장 차별화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조정 시대마다 또 한번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이런 불확실성이 뭐 당분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에서 결국은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에너지 관련주 오늘 두 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유가와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 정말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따라가야 될까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보시고서는요. 투자 전략 세워보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원자재입니다. 정말 네. 원자재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게 글쎄요 계속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먼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리, 알루미늄 가격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일단은 구리,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이 비철 가격, 뭐 니켈이라든가 많은 이 비철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도 수요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공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보니까는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 국제사회에 이 더 러시아 이 제재가 확산되면서 공급 차질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에너지가 급등에 따른 그 유럽에서 지금 비철 생산이 감소가 하고 있고 또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확산하다 보니까는 수요는 계속해서 많을 수밖에 없는데 공급이 좀 전혀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격 급등 현상은 계속 나올 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에서 생산 비중이 높은 게 알루미늄하고 니켈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과 니켈이요. 러시아 생산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를 한 상황에서 이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알루미늄이 지금 1개월 동안 25% 급등했고요. 2주째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니켈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26% 급등했고요. 2008년 이후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비철 금속 업체들은 이미 감산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전력난하고 이제 에너지 비용 상승하면서 이미 좀 감산을 시작한 거고 지금 에너지 관련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제재로 좀 떨어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차트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차트를 일봉을 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어제 같은 경우도 이 5%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 전과 비교해 봤을 때 3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 상황이 지금 이 러시아 제재 관련된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하기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은 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떤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하나를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뭐 구리 가격, 니켈 가격 맞아요. 모든 원자재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오늘의 첫 번째 헌덕이 덕분에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PJ 메탈, 네. 알루미늄 탈산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빌렛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알루미늄 탈산제 같은 경우는 대충 뭔지 아실 것 같고 빌렛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압출에 쓰이는 필수 중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탈산제하고 빌렛을 생산하고 있는 건데 주로 이제 뭐 철강이나 자동차, 뭐 건축, 뭐 웬만한 뭐 가전산업까지 다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쪽의 값이 급등했을 때 사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기 부양책이 확대가 되고 또 건설 경기 수주액 증가하면서 당연히 사용처 수요는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 보시면은 이 SOC에서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전기차 시장이 확대하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많은 상황인 건데 지금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익을 보시면 지난해 매출액이 2,460억, 자 영업이익이 250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업이익 갖고
PER로 좀 대입을 해본다면은 시가총액이 2,500억 나와도 퍼가 10배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그 시가총액이 2,000억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실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테마로 본다기보다도 실적 저평가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전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원래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제 보시면 금요일날 보시면 대형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데요. 대형 거래 거의 뭐 2천억 가까운 거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좀 쉬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보통 이런 대형 거래 들어온 구간은 지금 이 6,000원대에서 매물을 소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거의 다 했어요. 조만간에 추가 상승 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7,5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저점이었던 5,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 뭐 남선알미늄, 삼화알미늄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PJ메탈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 가격은 5,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PJ메탈이고요. 두 번째도 약간 이런 에너지 안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에너지 지형이 바뀌는데 네. 이쪽으로 강해지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 LNG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유럽에서는 아시다시피 네.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LNG 시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건데 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이 유럽 동맹과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 논의 중이다. 미국은 산유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원유가 없다? 그럼 사실상 그거는 제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내 얼굴에 침 뱉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블링컨 장관이 우리는 매일 제재를 추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강한 압박을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사실 핵심은 이 에너지 제재였는데 이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 금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지금 이미 하원에서 지금 제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은 금지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당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과의 견해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시장에서 어떤 원유 상황을 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검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본격적인 제재가 좀 들어갈 걸로 보여진다. 러시아가 지금 세계 공급량의 약 7%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러시아 제재했을 때 당연히 그 후폭풍은 클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거의 10등 안에 들어가는 국가인데 이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량 좀 힘든 모습이 있다. 다만 이쪽에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마 주식 수익 측면에서는 일단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종목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LNG, 천연가스, 도시가스 뭐 여러 가지 가스 이야기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 LNG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두 번째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덕우 덕분에 현재 공략할 두 번째 종목은요. 대우조선해양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유럽에서 가스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배를 통해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LNG 선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LNG선 수주 1등, 그러니까는 LNG선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조선사 중에서 LNG선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대우조선해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LNG 발주가 계속 더 커진다고 한다면은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626척 중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이 대형 LNG선이 626척인데 이 중에 175척을 지금 대우조선에서 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보면은 첫 수주를 마란가스로부터 2척 수주했고요. 쉐브론으로부터 가스전 제어 해양 플랜트까지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선뿐만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까지 지금 LNG 프로젝트 관련 그런 물량이 수주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의 어떤 에너지 지형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나온 뉴스 보시게 되면은 독일이 처음으로 LNG 터미널 건설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관에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독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 준비를 해왔었고 그걸로 인해서 탈원전을 가고 있던 건데 러시아 에너지 못 받게 됐으니 가장 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빠른 LNG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면서 바꾸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LNG 수주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한번 올라온 다음에 아직까지 추가 상승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거래일째 요 가격대 있는데 제가 볼 때 요 가격대가 지금 상당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 매물대에서 매물 소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유럽은 LNG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매물 소화 동시에 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우조선해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좀 중단기적으로 3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 손절가는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24,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 가격은 24,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송출이 안 되니까, 송선이 다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는 배를 통해서 갈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었고요.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4시에 시작할 텐데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네. 아마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에너지 지형이 바뀌는 것으로 온다고 하면은 단계적인 수익도 챙길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4시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4시에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 하시는 다양한 방법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